선생님, 그 발 뒤꿈치 어느 부위가 정확하게 아프신 건가요? 발 뒤꿈치 중앙 쪽인가요? 아니면 발바닥 중앙 쪽인가요? 발 뒤꿈치로 보면은 예, 끝에는 안 아프고요. 예. 그 발 뒤꿈치에서 한 3cm 떨어진 부분에서 계속 아파요. 아, 혹시 그 뒤에 아킬레스 건 쪽을 눌러보시면 되게 아프신 건 없으신가요? 그건 제가 잘 어디 쪽인지를 모르겠고요. 뒤꿈치 뒤쪽에 건 있는데 그쪽을 누르면 되게 아프거나 그런 거 증상 없으신가요? 뒤꿈치는 전혀 안 아프고요. 예, 뒤꿈치에서 한 3cm 떨어져가지고 예. 그 위쪽으로 쪽쪽. 그 혹시 자고 일어나면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프신가요? 예, 그리고 걷다 보면 더 아프시고요. 예, 많이 걸으면 더 아파요. 혹시 발에 평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의심되는 거는 족저근막염이 의심되고요. 족저근막염은 뭐냐면 족저의 근막이 이제 긴장돼서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게 아마 이제 족저근막염이 흔히 있는 경우는 이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많이 긴장됐거나 아킬레스 건 쪽이 땡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들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이제 발 뒤꿈치에 팻이 있어요. 지방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지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충격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특징적인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첫발이 들 때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종아리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걸으면 걸을수록 아픈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족저근막염이 의심되고 이럴 경우에는 근막을 풀어주면서 이제 그쪽에 약침 치료나 이렇게 받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 산을 예, 매주 가거든요. 예. 수요일 일요일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 그 조금 아팠을 때도 이 증상이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막기보다 이제 내리막기 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2,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등산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걸로는 이제 뒤에 종아리를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이제 종아리 뒤쪽에 이제 그 콜라병이나 테니스 공을 밑에 대고 압박하는 압박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혹시 주무실 때도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 뭐, 잘 때는 그렇게 아픈 건 모르고 아, 자는데, 잘 때는 괜찮으시고요. 예. 주사는 몇 번 맞으셨어요? 주사 지금, 이거 마취통증과에서 네네. 목 두회로 2번 맞고, 2번 맞고, 지금 그런 정형외과에서 지금 한 번 맞았는데, 무슨 포럴린지 지금 그거 한 번 지금 맞았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 3번에서 4번 맞으셨네요. 예, 예. 처음보다 손 저림 증상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예전에는 좀 손 저리고 뭐, 이렇게 팔 저리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저린 증상은 지금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통증이 혹시 목이라든지 등 쪽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남아있나요? 그렇죠. 예, 등 쪽도 아프고 그 어깨 부분도 아프고. 네네네. 그럼 목, 아버님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네,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네. 아버님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팔이라든지 이쪽이 많이 젖으셨을 텐데 이제 신경 주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포로세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손저림은 좀 빨리 좋아지세요. 손저림은 원래 좀 빨리 좋아지시는데 네. 등이나 어깨나 이쪽 목 디스크만 우리가 목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등이나 목이라든지 이런 쪽도 안정시키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치료는 한방치료로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봉침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들은 네. 좀 더 그 주사 치료보다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한방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방 치료는 안 받아봤는데 그 문제는 이거
뒤쪽은 글쎄 저 이렇게 하는데 목 앞쪽은 그 주사도 못 놓는다고 저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오는 통증들은 목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 밸런스가 깨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근육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양방 치료는 통증 자체만 잡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추나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봉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면 그쪽은 한방 쪽이 훨씬 더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제는 근육이나 이런 분들 근육은 계속 쓰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이나 뭐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네.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 앞쪽은 그러니까 근육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육 문제가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근데 근육의 문제는 뭐 검사나 이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만져보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 증상만 듣고는 이거다라고 진단 내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네. 한의원 가셔가지고 침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뭐 추나라든지 봉침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디스크란 경추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추간판을 얘기하는데요. 이 추간판은 가운데 수분이 80%로 이루어진 수액과 그 수액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분을 소실하게 되고 그리고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오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인데요. 이 수액이 수분을 소실하고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딱딱한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오게 되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상인데요. 삐거나 넘어짐, 떨어짐과 같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인데요. 근육이 약화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흡연인데요. 흡연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로 인해서 추간판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의 확률을 조금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인데요. 늘어난 체중이 척추와 추간판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단계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섬유륜이 찢어지기 전 단계인 팽륜과 돌출 단계, 그리고 섬유륜이 찢어지는 탈출 단계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단계와 함께 또 다양한 원인이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추 디스크의 증상으로는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통증과 감각 이상, 그리고 근력 약화, 마비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뒷목과 어깨, 위팔, 손바닥, 손가락과 같은 이러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감각 이상은 만지면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하거나 둔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쥐었을 때 물건을 쥔 힘이 빠지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근력 약화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팔이나 등 그리고 다리 쪽으로 찌릿찌릿하게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뭐 통증부터 저림까지 목 디스크 신경이 눌린다면 손이나 뭐 팔뚝이 좀 저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현철 원장님, 혹시 이 부분 외에도 다른 의외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로 해서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렀다. 요것만 이제 MRI라든지 이런 검사로 CT라든지 얘기만 듣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손발이 이렇게 저린다. 요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경이 눌렀을 때 하는 부분들하고 뒤에 이제 후관절이라는 구조물도 있고 주위 근육인대도 있게 되는데 다르게 나타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척수 중심성 통증 또는 이제 후관절 연관통이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막이나 근육을 따라서 통증이 이렇게 퍼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경추가 안 좋게 되면 그 팔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두통을 이렇게 야기시킬 수가 있고 목 자체 가운데 있는 디스크 후관절이 안 좋으면 목 자체 통증 또는 그 아래쪽 하부 디스크라든지 뒤에 후관절에 문제가 됐다면 우리가 보통 견갑골이라고 얘기하죠. 등 뒤쪽이 아파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주위에 이제 구조물들이 문제 생겨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 목 디스크가 생긴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목 디스크가 오래되면 이게 좀 통증 때문에 자세가 또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이나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인대가 한 번씩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꼬이거나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 안 풀리게 되죠. 그러면 인대나 그 근육 사이로 밑으로도 신경이 좀 지나가게 되고 또 꼬인 근육 자체가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연관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앞서 오늘 상담했던 아버님께서는 목 앞쪽, 흉쇄도 요 앞쪽이라든지 가슴 쪽이라든지 등 쪽 통증이 주사를 맞고도 안 풀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근육에 좀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근육은 앞에 있는 이제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요 사각근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사각근이 단축되거나 문제가 되면 이 가슴 쪽으로 통증이 그림처럼 가슴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견갑골 뒤쪽으로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는 견갑거근이라는 또 근육이 있게 되는데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목이 되게 빳빳해지면서 등 쪽으로도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 근육하고 인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의사가 일일이 하나씩 잡아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들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 디스크라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네. 조현철 원장님, 네. 목 디스크, 목에도 많이 이렇게 디스크가 발병을 하지만 허리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하고 이제 흉추, 가슴뼈에 있는 것도 다 디스크가 있게 되고 척추가 있는데 대부분은 구조가 비슷한데요. 경추 같은 경우에는 구추관절, 루스커 관절이라고 우리가 척추 디스크가 있다 되면 디스크 옆에 말안정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경추 10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이렇게 말안정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숙였다 젖혔다는 잘 될 수가 있는데 좌우로 심하게 돌리는 걸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주거든요.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악당들이 그 사람을 악당을 처치할 때 목을 확 돌려서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목이 좀 심하게 돌아가게 되면 안에 있는 척수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하는 그 루스카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목을 많이 돌리거나 또는 많이 꺾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퇴행성이 진행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루스카 관절 밑쪽에 신경하고 그다음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퇴행성이 진행이 되거나 빨리 망가지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거나 좀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목이 좀 뻑뻑할 때마다 이렇게 반동을 줘서 팍팍 꺾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의 퇴행성이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할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칭은 절대로 반동을 줘서 목을 꺾거나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무리하게 반동을 줘서 스트레칭을 했다가 이제 다른 질환을 또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파헤쳐보고 있는데 보통 뒷목 통증과 뭐 어깨 통증 꼭 경추 디스크만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증상과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진 원장님 비슷한 증상으로 좀 헷갈릴 만한 질환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오십견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그 오십견의 차이를 보면은 통증 발생 부위와 악화 완화 요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통증 발생 부위는 목 디스크는 목 뒤쪽 그리고 양쪽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팔 아래로 내려가는 방산통이 있습니다. 오십견의 경우에는 팔이 어깨관절 주위에 통증이 생기며 어깨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가끔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는 누웠을 때 완화가 되고 목을 세웠을 때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오십견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와 오십견의 증상의 차이 비슷하지만 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추 디스크 치료 방향뿐만이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진 원장님, 어떤 생활 습관 관리가 있을까요? 네, 경추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개를 너무 높이 베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목의 무게가 어깨와 그 목 경추에 부담이 가지 않으려면 턱을 뒤로 민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사용 시에 눈높이에 컴퓨터 모니터를 맞춰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세를 유지를 했을 때 이 자세가 유지되다가 굳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건데요. 목 주변 근육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경추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왼쪽에 무릎에서 그 골반까지 위쪽 뼈, 즉 대퇴골 쪽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네네네. 지금 다리를 쭉 뻗을 때 통증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쭉 뻗을 때도 그렇고 걸을 땐 괜찮은데 예. 그냥 좀 뭐라 해야 그냥 쭉 피거나 갑자기 이럴 때 되게 땡기고 아플 때가 쭉 있거든요. 피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꾸거나 할 때 좀 땡기거나 아프실 때가 있단 말씀이시죠? 네네네네네. 혹시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이요. 아, 저희가 이제 보통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네네. 이 무릎 자체나 이제 골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네. 제가 결혼 여부를 여쭤본 거는 이제 출산이 있는 이후에 그로 인해서 이제 네네. 어떤 변형이 있을까를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시라면 네네네. 대부분 다 이제 자세 불안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좀 많고요. 골반이 네네네. 아마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은 네네. 오랫동안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했을 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골반 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반대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골반뼈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릎까지 오게 되는데 그 네네네네.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의 부조화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것 때문에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보시거나 한 적은 없으세요? 네, 그런 적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계속 반복되는데 요즘 좀 심해져가지고요. 아, 예. 이제 견딜만 네네. 하시다가 이제 좀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가장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혹시나 뭐 디스크나 아니면 기타 그런 그 요추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신경성 질환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검사를 꼭 엑스레이를 찍거나 양방에서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한의원에 가셔도 이런 경우라면 이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하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질환이 아닌 거를 배제시킨 다음에 만약에 네. 디스크나 척추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초기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경우라면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병력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예. 아직 이제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라면 거의 임상에서 보는 게 대부분 다 자세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아마 보통 골반뼈가 좀 틀어져 있거나 그로 인해 네. 가지고 그 하지 길이가 좀 약간 불일치하거나 이럴 경우에 네네. 환자분처럼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네. 방치하거나 그 자세를 교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빈도수나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에 한의원에서는 이제 환자분 같은 케이스를 저희가 보통 추나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체형 아, 예, 교정 예. 또는 이제 자세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관절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은 그거를 잘 네. 축지한 이후에 침 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잘 이제 네네. 균형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뭉쳐진 것들을 좀 풀어줌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네네.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더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추나를 통해서 그 체형 교정을 통해 가지고 골반의 위치도 좀 잡고 사실 골반의 위치는 골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체 전체를 다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목이나 어깨 같은 데 이제 좀 틀어진 게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허리 같은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네네네. 같이 전체적인 좀 진료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근처 네네. 한의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